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이야기 대회 가장 정확하고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중동 쪽으로 가신다고요? 네, 뭐 중동 소식이 이제 지난번에 나갔던 이제 북한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진 뭐 약간 뒤로 네. 물러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가장 격변을 치르고 있는 격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네.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언론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접하기로는 하여튼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지도자도 날리고, 네. 그다음에 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예. 여기도 뭐 상당히 지금 뭐 공격을 막 빡세게 하고 있고, 예. 이란이랑은 하여튼 뭐 본격적인 아직 뭐 안 하고 있는데 할 것 같이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너무 좀 전선을 여기저기 막 난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네. 어디까지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중동의 질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 중동의 질서를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적당히 서로가 이제 한 방씩 주고받고 네. 끝내고 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 새로운 중동의 질서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뭐 여러 가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현 시점에서 이제. 원래는 그 하마스 공격에 대응해서 시작한 게 원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해서 뭐 하나씩 됐다기보다는 네. 기습을 당했고 기습에 대해서 이제 보복 대응을 이제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고 의도는 안 했는데 의도했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계속 신경을 긁던 여러 가지로 저 뭔가 찜찜한데라고 했던 하마스 네.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죠. 그리고 이제 시나르 이제 그 하마스 지도자도 네네. 뭐 일단은 사망에 이르게 됐고, 네.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 이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보면은 네. 하마스라는 세력은 일단 무력화됐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 군이 진입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에 대한 불안 한 축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늘 신경이 쓰였던 예, 가자 지구 쪽 하마스들은 이제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하고 접경이 있던 네.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심심하면은 뭐 박격포, 네. 그다음 로켓탄, 그리고 이제 이거 요격, 이런 게 이제 쭉 흔히 말하는 이제 저강도 분쟁이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깐족깐족되는 헤즈볼라가 이제 머릿수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장력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뭘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든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판에서 헤즈볼라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지도자인 나스랄라 이제 폭사시켰죠. 네. 그다음 삐삐 폭파 이걸로 통해 가지고 조직 체계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를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스라엘 의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평소보다 더 깊숙하게 육군을 보내가지고 네. 지상군을 보내가지고 작전을 전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라는 세력도 일단은 위쪽에 지도부는 상당히 지금 무력화시킨 네.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그냥 저 레바논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부 세우기를 약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82년인가요? 그 당시 레바논 침공 때도 이제 기독교 쪽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마론교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었죠. 친이스라엘적 레바논을 만들면 이제 북쪽이 안전해지는 거고, 시리아와의 이제 그 안전지대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건 이제 후티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거리 폭격을 통해 가지고 또 두들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을 지금 1년 만에 상당 부분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행운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세력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왔으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응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는데 하마스가 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헤즈볼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후티가 이제 뭐 홍해에 있는 여러 가지 선박을 보내는 데 있어서 또 이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축차 투입이 된 거예요. 하나씩 처리를 해도
될 동시에 펼치기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하나- 가자 지구 상당 부분 정리하고 이 병력 빼서 헤즈볼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이 좀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했네요. 할 거면 그냥 같이 했으면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손발이 안 맞았다. 아. 내지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던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단적으로 아. 그러니까 이란이나 헤즈볼라한테 이야기는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는데 하마스가 독단적으로 이제 일을 벌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만약에 이제 제 추측이 맞다면 헤즈볼라나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아. 싶었는데 끌려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씩 각계격파를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1년 동안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했던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의도한 바를 거의 달성을 하고 있다. 언젠가 신경 쓰여서 정리해야지 했던 친구들이 마침 이때 다들 한 번씩 들고 일어나니까 다 한 번씩 때리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때리는 게 가능해지는 상황.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1년 동안 된 현 시점에서 예. 이제 전쟁의 목표를 새롭게 이제 정해야 되는. 아 원래는 이제 하마스만 맨 처음 저 미사일 날렸을 때는 쟤네들 싹 한번 정리해야지. 요 정도가 이제 맨 처음 목표였을 텐데. 목표였는데 뒤에서 계속 헤즈볼라가 때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한 6만 명 정도가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피난민들이 자기네 정착지에 못 돌아가잖아요. 헤즈볼라를 공격해야 될 상황이 됐고. 그런데 하마스가 정리될 때까지 헤즈볼라는 얌전히 있어주니까.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란과의 공격은 네. 뭐 전력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약속 대령 같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씩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요런 이제 전쟁들 뭐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요 전쟁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약간 좀 국제사회 욕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 내부로도 뭐 여론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적대적 세력을 일소하겠다. 다 날려버리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하마스, 네. 헤즈볼라, 이제 후티는 언제 뭐니까 일단은 요 두 세력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아, 우리 내부에 있거나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친구들 싹 정리. 예. 그 다음에 시리아라든지 이란, 궁극적인 이란까지 네. 정권 교체를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목표가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던 팔레스타인 이 어정쩡한 상태를 끝내버리자. 네. 예. 그러니까 뭐 가자지구,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뭐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투스테이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이스라엘 영토야. 아 그렇게. 네.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밀어내던, 네. 뭐 어떻든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야, 국제사회에서 그거 용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서서 지금 이거를 막기도 어려워요. 말릴 의도나 능력 있는 국가가 있느냐? 또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도 욕 먹고 저렇게도 욕을 먹으면 어차피 욕을 한번 먹어서 그냥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을 달성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네네네. 예. 근데 이거가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들 너무 또 이스라엘 혼자 커지고 좋아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어디까지를 이거를 오케이 사인을 내심 주는지 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하마스 특히 헤즈볼라 여기 공격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아랍 국가라고 하는 이 산유국 국가들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속으로 보면은 쾌재를 불러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아파 다 이란의 어떤 시아파 초승달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슬람 혁명 그다음에 자기들 왕정의 어떤 위협 세력으로 다 본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아서 다 후들겨 패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파편이 나한테만 튀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사실은 많은 중동 국가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야기를 하죠. 네.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서 얻을 게 뭐지? 라고 봤을 때 아랍 국가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냥 최소한 무던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있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하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쳐들어와주고 공격해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때릴 확실한 막 때려부실 명분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가서 때려부시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하고 그다음에 하마스까지는 네. 오케이인데 그다음에 레바논에서의 어떤 친이스라엘 정부 수립 이게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다음 한 발 더 나가서 시리아, 이란 여기까지는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저 위쪽에 있는 지도자들 말고 아랍의 많은 이제 기층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죠. 화를 내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예전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도록 이스라엘이 또 오히려 씨를 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목표들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패배를 시키거나 네. 복속시키는데 그거를 결국 껴안고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점점 몇십 년 사이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종교국가 뭐 근본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특히나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심하게 나가면 네. 옛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네네네. 인종 차별하고 비슷한 그러한 쪽으로까지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보면 2024년에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 섰던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까지 보여지는데 아직은 어떻든 간에 뭐 2단계까지는 가려면 한참이니까 네네네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 한 번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그러니까 뭐 베이루트까지 다 밀고 가서 정리를 하겠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헤즈볼라하고의 지금 지상전 교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숨을 돌려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동원이 한 3번쯤 됐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게 동원됐다가 일단 해제돼서 나왔다가 또 동원됐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있고 실제로 이제 PTSD 같은 거를 이제 겪으면서 네. 상당히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사실 명분은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걸 위한. 일단 이 사태를 만들어놓은 사람은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였던 시나르였잖아요. 네. 근데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어떻든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기획하고 촉발한 장본인을 제거를 했으니까 우리의 의도는 달성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인질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인질 몇 명이나 있죠, 참? 지금 이제 한 160명? 그러니까 하마스에 잡혀간 이스라엘 국민들. 그렇죠. 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인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야 인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 라는 말에 대해서 딱히 그래도 끝내야 돼라고 말할 정치인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어쨌거나 뭐 하마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레바논의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정도에서 그만하고 뭔가 정리하자. 너희들도 우리한테 뭐 쏘지 말고 뒤로 물러나라. 등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뭐 레바논 남쪽을 완전히 점령할 거 아니면. 네. 그러면 협상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네. 헤즈볼라 수뇌부를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협상을 하고 싶어도 제가 봤을 때는 협상 당사자가 없어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뭐 나오고 이런 것도 잘 힘든가? 없는 거죠. 당장은 좀 힘들죠. 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의 계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총 내려놔. 이제 우리가 지금 협상하기로 했어. 일주일 동안 휴전. 그러고 이제 뭐 협상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 이거를 지휘하고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총 들고 나오는 거 있고 저기서 이제 수류탄 던지는 친구 있고 네네네.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마스 대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하마스는 악만 남았고 그렇죠. 헤즈볼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네.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온건파 누가 아니면 뭐 강경파라도 누가 있으면 어쨌든 뭐 협상을 해서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협상을 그 대상도 사실은 잘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네. 그렇다고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기도 좀 애매한. 그럼 이게 전쟁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마땅히
그만둘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이스라엘의 안전 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됐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승리는 하고 있는데 보장이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갑갑한 면이 있는 머리가 거죠. 좀 아프네. 예. 근데 사실 뭐 이스라엘의 고민보다는 지금 이제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나라는 이제 이란이죠. 이란.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넘게 이제 엄청난 비용 노력을 통해 가지고 육성했던 3대 축이 지금 이제 다 무너진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을 해가지고 세 가지 이제 축을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프록시, 이제 무장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장거리 타격 능력.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핵 프로그램. 요거였단 말이죠. 네. 근데 프록시는 지금 날아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열심히 만들었던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지 못하더라. 뚫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핵 프로그램은 지금 더 가속화시키면 오히려 더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명분을 주고 안 하자니 또 그것도 되게 애매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을 보고 있으면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공격한 이후에 네. 뭔가 프록시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공격을 하던 아니면 자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씩 지금 각계격파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란은 또 지금 국내에서도 여론이 좀 안 좋죠. 현재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겹친 거예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여론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개혁파 대통령을 당선시킨 요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당선되자 말자부터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이 깎이는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뭐냐. 이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네.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굽신거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경파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핵 프로그램 가속화시키고 핵무기 개발했다 선언하고 아이고야. 핵실험하고 그러면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냐. 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각계격파 당해 가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말라 죽느냐. 차라리 강대강으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둘 다 틀린 말인데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온건파도 강경파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선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와중에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예. 후계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보면. 후계자는 그 자리 이렇게 이어받은 예.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네, 네. 안 했었으면 그냥 그 이란 대통령이 최고 종교 지도자로 이제 승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도가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딱히 카드들이 별로 없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그 키를 잡고 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수세적인 상황에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선택지는 없는. 네. 그렇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은 것도 안 되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예.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사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중동 쪽은 확실히 이런 다툼 분쟁들이 종교가 더해져서 그런지 굉장히 하여튼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친 상태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얹혀져서 이것들을 시간을 이제 한 80년 지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 끝내고 좀 정리해보자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몇 번 나왔으나 원론적인 이제 입장들이 그거를 맨날 이제 엎었죠. 그리고 개별적인 국가는 존재하나 그 개별적인 국가를 100% 인정해주지 못하죠. 레바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리아가 너는 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원래 영토였잖아. 라는 식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레바논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제를 마치 자기네 나라 문제처럼 갖고 노는.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여기 이제 역사적인 이유들이 좀 여기 붙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힘이 있으면 예. 그런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하고 이게 한때는 이란이 됐었고 한때는 이라크가 됐었고 한때는 튀르키예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네. 다 고만고만한 역량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중동 쪽에서 맹주 혹은 큰형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거 아니에요? 희박하죠. 다른 중동 국가인데 그거는 용납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두려워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끝까지 유지를 해가면서 과연 갈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네네. 그리고 머릿수도 작은 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매듭을 짓는 게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이제 이스라엘 힘과 정보력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인정하고 네. 이제 공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얻어낼 거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네. 이스라엘도 이제 과도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여기도 비슷하게 또 미국 대선이 그렇죠. 끝나야 그렇죠. 뭐가 답이 좀 보이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북한 뭐 관련된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든 많은 것들이 다 11월 5일에 치러질 이제 미국 대선과 네.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확실히 뭐 힘도 세긴 세지만 뭘 해야 될 것도 많긴 많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는 미장으로 요즘 정말 진짜는 못 해먹겠습니다. 어떻게 해? 아니 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제 국장은 저는 못 따라가서 이제 저는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뭐 기승전 미국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국 쇠퇴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듭니다. 올 한 7, 8월까지만 해도 하반기에는 이제 미장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미장은 이제 한 10년 올랐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국장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으니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와, 근데 뭐 정확하게 반대로 가더만요. 네. 압도적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포지션을 정할 때까지 네. 상당 부분 모호한 상황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공세를 펼치는 이스라엘, 수세에 있는 이란 그리고 고민하는 여러 국가들이 네. 이제 당분간은 애매한 모습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중동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혹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글로벌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